제시카 넬슨 살인 사건, 친구의 유혹으로 인해 비극으로 끝난 여성의 이야기.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제시카는 매튜를 친형제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이 둘의 순수한 관계가 어두운 방향으로 변질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매튜가 그녀에게 성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제시카의 인생은 끔찍한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6월 25일 토요일 아침, 28세의 제시카 넬슨은 미국 네브래스카주 83번가 노스 스트리트 2795번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피해자의 어머니 미시 넬슨이었습니다. 당시 제시카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전 남자친구 존 맥도웰과의 사이에서 낳은 6살 아들 도미닉 톰 넬슨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존의 외도로 인해 두 사람은 헤어졌고 제시카는 도미닉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시카는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시카가 출근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자 그녀의 직장 상사는 미시 넬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제시카의 동료들 역시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제시카는 국립은행에 취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이 직장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 일은 꿈에 그리던 직업이라며 매일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갑자기 연락 없이 결근하고 전화기를 끄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시 역시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이 커지자 미시는 직접 제시카의 집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그녀는 계속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제시카의 전화는 벨소리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시는 제시카가 전날 밤 6월 24일 아들 도미닉을 전 남자친구 존 맥도웰의 집에 맡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시카는 집에 혼자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녀는 딸이 단순히 전화기를 두고 나왔거나 차가 고장나 출근하지 못했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제시카의 차는 집 밖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그날 아침 집을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시는 차에서 내려 제시카의 집 현관문으로 갔고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제시카가 미리 준비해둔 여분의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안은 아직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미시는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을 따라가며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딸이 욕조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욕조에는 물이 넘쳐 바닥까지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미시의 진술에 따르면 제시카의 몸은 욕조 안에서 일부 물에 잠긴 상태였고 그녀는 나체로 손에 휴대전화 충전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미시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욕조에 물을 빼고 딸의 차가운 시신을 끌어안으며 그녀를 따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시카의 숨을 확인했을 때 이미 그녀가 사망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시는 딸의 시신을 내려놓고 911에 전화해 제 딸이 목욕 중 미끄러진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시카가 목욕 중 단순히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강제로 열리거나 파손된 흔적은 없었으며 미시는 문이 잠겨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거실의 소파와 욕조에 있던 제시카의 옷에서 상당한 양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제시카의 몸에는 목 부위의 작은 멍 자국 외에는 명확한 상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경찰은 추가 증거를 수집한 후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시카의 부검 결과 그녀의 사망은 타살로 확인되었으며 사인은 어머니가 욕조에서 발견했을 당시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로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성기에는 찢김과 멍 자국이 있었고 머리, 복부, 내장 등에도 부종이 발견되어 사망 전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집에는 침입 흔적이나 문이 강제로 열렸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제시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녀와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습니다. 제시카가 직접 그를 집에 들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처음으로 신문한 용의자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존 맥도웰이었습니다. 존은 경찰에게 제시카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 6월 24일로 그녀가 두 사람의 아들 도미닉을 그의 집에 데려다 준 때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 연인의 죽음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며 돈 문제와 양육권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미닉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끔찍한 말을 듣는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라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존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과 위치 추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6월 24일 밤 동안 존은 제시카의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존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자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며 제시카의 오랜 친구이자 그녀가 독립 후 힘든 시기를 함께했던 매튜 키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튜는 제시카의 오랜 친구일 뿐 아니라 제시카 가족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매튜의 가족과 제시카의 가족은 절친한 사이로 두 가족의 아이들은 함께 자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매튜는 제시카보다 그녀의 형제인 맥과 더 친한 사이였으며 매튜의 아버지는 제시카의 아버지와도 막역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자녀들이 자신을 공동의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시카가 살해되었을 때 그녀의 가족은 매튜가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매튜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제시카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경찰은 친구 간의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매튜가 제시카에게 호감을 표현하거나 그녀에 대한 우정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경찰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에 대해 매튜는 웃으며 자신의 메시지는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에게 새로운 수사 방향을 제시하며 자신도 의심이 가는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튜는 제시카를 죽인 사람이 그녀가 그날 밤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6월 24일 밤 9시 49분에 제시카는 페이스북에 오늘 밤 아들이 아빠와 있어서 집에 혼자 있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매튜는 범인이 이 글을 보고 계획적으로 그녀의 집에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매튜가 경찰을 제시카의 집에 낯선 이가 침입했다는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노력은 오히려 경찰로 하여금 매튜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매튜가 6월 24일 밤에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근무지가 피해자의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튜가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제시카의 페이스북을 확인했으며 심지어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만약 매튜 자신이 그녀가 집에 혼자 있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어떨까요? 매튜가 제시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그가 성중독을 앓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히 장난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성적인 뉘앙스를 풍겼으며 제시카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그녀와 잠자리를 갖고 싶다는 욕망을 표현하고 민감한 신체 접촉을 원한다는 내용을 드러냈습니다. 매튜가 제시카에게 보낸 음란한 메시지는 2014년 2월 4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초기 메시지부터 매튜는 외설적인 표현으로 제시카를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의 메시지 대부분은 성관계, 만남, 데이트 제안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제시카는 이를 회피하며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녀는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분명히 그와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매튜는 1년 넘게 계속해서 이런 유혹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비극이 발생한 2015년 6월 24일 토요일, 매튜는 제시카에게 토요일 저녁에 영화 보거나 놀러 갈래?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시카는 그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녀는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매튜를 신문하는 동안 그의 손에서 손톱 자국처럼 보이는 긁힌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매튜는 경찰에게 자신이 일하는 중에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매튜의 근무 내용과 시간에 대해 물었고 그는 주중에는 보통 오후 3시부터 밤 11시 40분까지 근무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매튜는 자발적으로 DNA 샘플을 제공하고 휴대전화 수색에 협조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매튜에게 그가 제시카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를 유죄로 입증할 증거를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처음에 매튜는 혐의 없이 풀려났지만 몇 주 후 다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그에게 6월 24일 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물었고 매튜는 자신이 일하고 있었으며 제시카의 집에 있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매튜에게 DNA 샘플이 제시카의 집에서 수집된 증거와 완벽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제시카의 손톱 밑에서도 그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제시카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매튜를 긁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결론에 반박하며 매튜는 6월 23일, 즉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제시카의 집에 가서 그녀의 이삿짐을 옮기는 일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시카의 소파와 매트리스에 땀이 많이 흘렀다고 설명했으며 물건을 옮기다 부주의로 손을 베어 바닥과 물건에 자신의 피가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가 그를 치료하며 상처를 소독했기 때문에 그녀의 손톱에 자신의 DNA가 묻었을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비록 매튜가 체포되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는 한 교도소 동료와 또 다른 피해자가 정의를 외치기 전까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매튜는 6월 24일 밤 일을 마친 후 제시카의 집에 가서 그녀를 강간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매튜와 하루도 채 함께 수감되지 않은 수감자 랜디 앤더슨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랜디가 범죄와 관련된 비밀을 공표되기 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증언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랜디는 경찰에 자진 연락해 증언을 자청했습니다. 당시 그는 절도와 테러 위협 혐의로 자신의 형량을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었습니다. 랜디의 증언에 따르면 매튜는 제시카가 집에 혼자 있다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고 그녀의 집에 갔다고 합니다. 일을 마친 후 제시카의 집에 도착한 그는 측면문을 두드렸고 제시카는 체인을 풀고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랜디는 매튜가 자신에게 자제력을 잃고 절친한 친구였던 제시카를 강간했으며 제시카가 공포에 질려 매튜를 할퀴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매튜는 멈추지 않고 제시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그녀를 침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휴대폰 충전기로 다시 목을 졸랐습니다. 랜디는 매튜가 시신을 욕조에 넣고 물을 틀어 피해자의 몸에 남은 DNA를 제거하려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범행 후 매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자백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통화는 녹음되었으며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매튜의 컴퓨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강간 영상과 패트리샤 스프링보그라는 이름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패트리샤와 접촉한 후 그녀 역시 매튜의 과거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패트리샤의 진술에 따르면 매튜는 그녀와 가족을 알고 지냈습니다. 2008년 매튜는 패트리샤의 순진함을 이용해 그녀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갑작스럽게 성폭행을 가했고 그녀는 지금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016년 재판에서 매튜 키더는 1급 살인과 살인 무기 사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종신형과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인과 예상치 못한 판결에 충격을 받은 제시카의 언니 애슐리 넬슨은 매튜와 우리는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그가 제 동생에게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